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리포트를 정리하고 다음 주 예측되는 이슈를 분석, 전망하는 위클리 아웃룩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월 8일 코스피는 강한 미국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긴축 공포로 연결되면서 하루에 8.3% 급락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가격대가 무너지며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인 6월 12일 코스피는 4.63% 급등해 8,123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8,424포인트까지 치솟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반전을 만든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상이 최종 합의 문안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고, 둘째는 2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경제 영문판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에 8,240억 원, SK하이닉스에 1조 2,850억 원이 집중됐어요. 한 달 넘게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반등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입니다. 다음 주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단연 FOMC예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FOMC는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예요. 이번 회의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어요. 인베스토피디아는 시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연준이 성명서에서 기존의 완화 신호, 즉 다음 행동이 인하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느냐 여부예요. 마켓워치는 그 문구가 사라진다면 다음 금리 행동이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된다고 전했어요.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안 올려도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신호 하나로 시장 심리는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마치 상사가 연봉을 당장 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깎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숫자는 안 변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이란 변수도 다음 주 핵심입니다. AP통신과 가디언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최종 평화협정 문안에 합의했고 이번 주말 안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알자지라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라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봤어요. 이 이슈가 반도체 주식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유가가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압력이 줄고 물가가 줄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성장주와 반도체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합의가 깨지거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다시 거론되면 유가가 다시 뛰고 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매파적 신호와 맞물려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란 딜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유가를 통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변수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도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CNBC와 CNN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6월 12일 나스닥에 공모가 $135로 상장해 종가 기준 $161로 마감하며 19% 넘게 급등했어요.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고 역사상 최대 IPO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즉 개인 자산 1조 달러를 넘은 인물이 됐어요.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을 직접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글로벌 성장주, 특히 AI와 기술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투자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스페이스X 흥행은 이번 주말 위험자산 심리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고 그 분위기가 월요일 아시아장 개장에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스페이스X 상장 흥행이
반도체주 상승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분위기를 도와주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에요. 다음 주 반도체 방향의 진짜 주연은 여전히 연준과 이란입니다. 그럼 다음 주 한국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할까요? 저는 하나의 방향으로 예측을 드릴게요.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이겁니다. 이란 협상이 주말 안에 가서명 수준으로 정리되고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되 완화 신호를 제거하는 매파적 동결을 선택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이란 기대감에 코스피와 반도체주가 강세를 유지하다가 수요일 FOMC 결과 이후 연준 톤에 따라 방향이 한번 갈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터 통신, 인베스토피디아,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이 이번 FOMC를 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건 동결 자체보다 메시지가 더 무섭다는 점이에요.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실제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만약 워시 기장이 인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열어두는 발언을 하면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로 달아오른 반도체주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음 주 전반부는 이란 기대에 강하고 후반부, 수요일 이후는 FOMC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전반 강세, 후반 변동 구조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이 틀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워시 의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이란 기대는 한 방에 묻히고 반도체주는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을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워시 의장이 완화적인 톤을 유지하거나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면 이 예측보다 훨씬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이란 합의가 주말에 결렬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유가가 다시 뛰고 월요일부터 위험자산 전반이 눌릴 수 있어요. 반도체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진짜 봐야 할 수치 3가지만 정리할게요. 수요일 FOMC 성명서에서 완화 문구가 사라지는지,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4.5%를 넘기는지, 그리고 이란 합의 이후 유가가 실제로 내려오는지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우호적으로 정리되면 다음 주 코스피와 반도체주는 의미 있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지난주 급반등의 흥분이 다시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로이터 통신, CNBC, AP통신, 가디언, 인베스토피디아, 마켓워치, 매일경제 영문판, 알자지라 보도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울프스트리트 저널의 위클리 아웃룩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